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노년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 37에 혼자 되어서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젊어서는 하루 살아내기가 너무 고단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더니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진저리 치도록 힘들었지만 그만큼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렵게 얻은 외동딸 하나를 제대로 키워낸 게 가장 큰 자랑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저의 자랑이자 살아가는 이유와 같은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쌀로 유명한 고장에서 농사꾼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허리별날 없이 일을 하셨지만 그걸로는 저희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더군요. 그러다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복수가 차고 힘들어 하셨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사남매를 건사하시던 어머니가 3년 뒤 아버지를 따라가셨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당시 17살이던 언니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 저희를 거둬야 했죠. 결국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언니를 도와 두 동생들을 보살폈어요. 다행히 착하고 똘똘한 동생들은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셋째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갔고 막내 남동생은 대학까지 나와서 큰 건설회사에 들어갔죠. 동생들이 제 갈 길을 찾아가고 그제야 언니는 결혼했습니다. 형부는 동네 국민학교의 소사였는데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조실부모한 저희를 친동기지간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부도 조카들이 어릴 때 갑작스럽게 간이 나빠져서 자리를 보존하고 눕게 됐죠. 그래서 언니는 혼자 힘으로 조카들을 건사하며 병든 형부의 수발도 들어야 했답니다. 저는 그때 서울로 올라와 취직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차마 힘들게 사는 언니를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을 미뤄두고 언니 곁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기를 5년, 결국 다정했던 형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죠. 저는 그 뒤로 6년을 더 언니와 함께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언니는 제가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게 자신 때문이라며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만 하면 저를 소개시키지 못해 안달을 했죠. 하지만 제 나이에 들어오는 맞선이라는 게 다 변변치 않은 자리뿐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고생길이 훤한 결혼을 하느니 아예 언니 곁에서 늙어갈 결심을 해버렸죠. 그런데 그때 형부의 지인이 읍사무소 직원 중에 저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가 있다며 남편을 소개했던 거예요. 남편은 조실부모한 형제의 맞이로서 동생들을 보살피다 늦도록 결혼할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저와 살아온 세월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죠. 그렇게 저희는 통하는 면도 많고 나이도 있던지라 만난 지 2달 만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까요? 생각처럼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시술도 한다지만 그때는 별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때도 한의원에 가서 약을 해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방법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2년이 다 돼가도록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흑염소를 다려서 찾아왔더군요. 옛부터 몸이 냉하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언니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흑염소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임신을 돋는다는 말을 들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크게 믿진 않았지만 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흑염소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먹은 지 2달 만에 저에게는 태기가 찾아왔고 10달 후에 예쁜 딸을 안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 기왕이면 아들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음을 숨긴 건지 아니면 정말 딸이 좋았던 건지 제 앞에서는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딸이 세상에서 전부인 양 너무 행복해했죠. 딸도 그런 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는지 남편을 무척 따르며 애교를 부렸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기자 저희는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된 듯이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읍내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다 사고가 난 거죠. 오래전 저희를 남겨두고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부처럼 남편도 그렇게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허망하게 떠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한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자식 낳으면 무조건 서울에 가서 공부시킬 거야. 내가 팔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다는 공부는 부족함 없이 다 시켜서 꼭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남편이기에 저는 그 원을 저라도 대신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타향의 자리를 잡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네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고맙게도 딸아이는 자기 앞가림 잘해가며 성실하게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류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지 뭐예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혼잣말로 큰 소리를 쳤답니다. 이봐요. 시연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돈으로 처발라 공부시켜도 못 들어간다는 좋은 대학이에요. 이 정도면 나 잘했죠? 저는 대답 없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딸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마치고 증권회사에 들어갔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대충 들어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았지만 똑 부러지는 딸이니 그 일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딸은 승승장구하며 승진도 하고 억대가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능력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 아유, 안 그래도 매일 일만 하느라 언제 사람을 만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내 고객 중 한 분이 하도 자기 조카를 만나보라고 성화를 하셔서 직업은 골프 선수야. 골프?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비싼 운동이라는데 여유 있는 집안 사람인가 보네.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세히 몰라요. 아직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나도 고객 관리하려면 골프를 배워야 하거든. 요즘 그 사람한테 돈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격 좋고 괜찮아 보여. 조금 더 만나보고 엄마한테 소개시켜줄게.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도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긴 하지 말고 계속 만나려거든 꼭 엄마 먼저 보여줘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걱정 마세요. 그렇게 딸은 뜬금없이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더니 2달 후 집으로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근처 지나는 길에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서문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연이가 미리 말을 안 해서 뭐 별다른 차는 없지만 그래도 왔으니 식사라도 하고 가요. 저는 갑작스러운 예비사위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을 차려 내놨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남대를 탐색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우선 기본적인 예절은 잘 갖춘 것 같더군요. 부실한 밥상에도 실은 내색 없이 식사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희 딸한테 세심하게 잘하는 것 같았어요. 운동을 했으니 몸도 좋고 얼굴도 서글서글한 편이었죠. 딱히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어 보여 일단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해진 제가 조심스럽게 남자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부모님은 우리 시연이에 대해 아시나?
아, 예. 저희 고모가 소개시켜 주신 거라 당연히 알고 계세요. 오늘 어머님께 인사드렸으니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도 인사 가려고요. 그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시연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아니, 두 사람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일단 양가에 인사드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씩 올릴까 해요. 천천히 준비하면서 서로 더 알아가면 될 것 같아. 저기, 부모님은 다 생존에 계시는가? 네.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셔서 저희도 오랫동안 캐나다에 살았어요. 전 거기서 골프도 시작했고 대학도 나왔고요. 지금은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노후는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며 들어오신 거죠. 그래, 부모님이 타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만. 나도 시연이 아버지 떠나고 낯선 곳에 올라와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지. 그래도 저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한테는 제가 어떤 금은부화보다 귀한 아이라네. 그러니 자네도 귀하게 대해줘. 난 그거 하나면 돼. 그럼요. 걱정 마세요. 시연 씨, 지금은 저한테도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예비사위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죠. 그러더니 제 딸을 보며 씩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듬직하고 남자다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물론 더 겪어봐야겠지만 그 정도면 딸의 배필로 나무랄 데 없어 보였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딸은 한참이나 옷을 고르더니 남자네 집에 인사를 간다며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저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과일이라도 사가라며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남자 집에 다녀오고도 딸은 저에게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일이 너무 바쁜지 마주칠 시간도 없어서 저도 물어볼 때를 제대로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저는 너무 궁금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려는 딸을 붙잡고 물었네요. 너 왜 그 집에 다녀오고는 아무 말이 없어? 부모님은 어때 보여? 그냥 좋아 보이세요. 별달리 말씀드릴 게 있나 뭐. 그럼 결혼하는 거야? 전에 박서방 왔을 때 그랬잖아. 인사 다녀오고 올해 말쯤 결혼하겠다고. 엄마는 벌써 박서방은 무슨.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말해.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그러더니 딸은 말끝을 흐린 채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런다 제가 박서방이라고 하는 말에 발끈하던 모습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하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늦은 귀가를 한 딸이 집에 들어오고 10분 만에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예비사위의 얼굴을 보고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시간이 좀 늦기도 했고 남자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헌데 방에서 나온 딸이 문을 열어주려는 저를 막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문 열어주지 말아요. 나 할 말 없어. 무슨 일이야? 싸운 거야? 아무리 싸웠어도 이 시간에 찾아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면 되니? 나는 할 말 다 했는데 계속 저러는 거야. 열어주면 또 같은 말 반복해야 하잖아. 너무 피곤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박서방이 뭐 잘못했어? 엄마, 그 박서방 소리 좀 그만해요. 누가 보면 난 유부녀인 줄 알겠어. 우리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아세요. 뭐? 그게 무슨... 그런데 그때 또 인터폰이 울리며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며 딸을 향해 말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온 사람이니 달래서 돌려는 보내야지. 계속 저러면 이웃에도 민폐야. 그리고 잠시 후 예비사위가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난감한 표정으로 서있던 딸이 남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이럴 거예요? 난 할 말 없다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한 번만 만나보고 그래도 정 안 되겠으면 그때는 허락한다고 해서 나 정말 그래서 나간 거야. 정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회식이라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멀쩡한 얼굴로 거길 나갔어요. 내가 못 봤으면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나는 성훈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미처 몰랐네. 정말 깜빡 속았지 뭐야.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자네, 우리 딸한테 거짓말했나? 나한테 회식이라고 하더니 멀쩡한 얼굴로 여자랑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절대 저 사람 문 열어주지 마. 잘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 번만 만나면 두 번 다시 말 꺼내지 않고 시연 씨도 반대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정말입니다. 시연이를 반대한다고? 안 사더니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신다는 말인가 지금? 아니 그게... 너 말해봐. 사돈댁에서 널 반대하는 거야? 근데 왜 너는 여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속상하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리고 성훈 씨가 좀 기다려달라고 했어. 나도 저 사람 놓치기 싫으니까 믿고 기다리면 부모님 마음도 달라지실 것 같았어. 그러면 엄마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괜히 시댁에서 반대했던 거 알면 마음만 상하잖아. 그런데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네가 다른 여자 만난 거구만. 그래?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고 시은 씨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 알고부터 너무 차가워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만. 엄마가 원하는 사람 한 번만 만나고 그래도 싫다고 하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전 정말 시은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비사위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보아하니 저희 딸을 반대한 안사돈이 아들을 꼬드겨 다른 선자리에 내보낸 것 같았어요. 부모님을 설득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던 저희 딸은 뒤통수를 맞고 그 배신감에 마음을 접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거부의 남자가 애원하듯 매달리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데 딸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도 차가운 태도가 여전했거든요. 그만 돌아가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 싫다는 집안에 매달리면서 시집갈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성훈 씨도 그만 포기해요.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랑 하는 거 아니잖아. 점 이렇게 반대하시면 우리 둘이라도 하자니까. 나 그럴 자신 있어. 제발 나 죽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 이 사람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린가? 오늘은 시연이도 그렇고 자네도 너무 흥분했으니 그만 돌아가게. 정 그렇게 애 같으면 내가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지. 연락처나 주고 가게. 엄마, 난 마음 정했다니까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내가 싫다는데 엄마가 저 집 부모님을 왜 만나? 그건 둘이 말하고 일단 이 사람 좀 보내자. 얼굴이 펄해져서는 곧 쓰러지게 생겼어.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으니 택시 태워보내고 들어오마. 그리고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예비사위를 달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남자가 인사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제 딸이지만 그럴 때 보니 정말 냉정하더군요. 저는 밖으로 나와서 그 어머니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꼭 만나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예비사위가 돌아갈 것 같아 그러겠다고 한 것도 있었어요. 헌데 집에 돌아오자 딸이 도끼 눈을 하며 다가왔죠. 엄마, 정말 그 사람 엄마 만날 생각은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난 이미 끝났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 나도 아무리 부모님이 권한다고 너 속이고 여자 만난 남자 못마땅해. 그렇게라도 해야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말이야.
사돈댁은 도대체 왜 널 반대하는 거야? 소개도 그 고모가 시켜준 거라고 하지 않았어? 몰라. 만나보니까 어머니는 고모랑은 많이 다르더라고. 아무튼 다 끝났어. 미안해, 엄마. 나 한 번 정한 일은 바꾸지 않아요. 엄마도 그렇게 아세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나 원참.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이 하도 서슬퍼렇게 말하는 통에 남자에게 받은 전화번호는 보지도 않고 서랍 속에 넣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똑부러진 딸이지만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의 집에서 반대를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지 딴에는 티를 안 낸다고 해도 제가 어민데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얼굴도 거칠하고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바로 남자의 엄마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얼마 후 저는 전화로 정했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조용하게 말하고 싶다던 여자는 저를 강남의 한 일식집으로 부르더군요. 직원의 안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차림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저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연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좀 나중에 한다고 말해놨어요. 일단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애들한테 말씀은 들으셨죠? 결혼을 하겠다는데 솔직히 그 댁 따님이 저희가 생각했던 며느리감이랑 거리가 좀 있더군요. 대충 들었습니다. 저희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못 들으셨어요? 저희는 솔직히 조금 더 명망 있는 집안의 처자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원래 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맞아야 갈등도 없고. 아니 그럼 지금 그 말씀은 저희 집안이 보잘것없어 그 대가 수준이 안 맞는단 말씀이세요? 제가 꼭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저는 갑작스런 이야기에 기가 막히고 혈압이 올라서 냉수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들어보니 그쪽 고모님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모양인데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으면 애초에 소개시켜주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 고모가 좀 생각이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소개하려면 제대로 알고 했어야 하는 건데 설마 그런 집안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안이라뇨. 저희 시연이 일찍 아버지 잃은 거 말고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애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고액 연봉 받으며 얼마나 똑부러지는 아인데. 그건 알죠. 그래서 저희도 유감이에요. 애 하나만 놓고 보면 그냥저냥 넘어갈 만한데 농사 짓다가 뭐 공사장에서 밥을 해주시며 키우셨다고요. 네, 그게 왜요? 저 혼자 힘으로 키웠지만 남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해서 키웠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어머, 이럴 때 보니 따님이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엄마가 공사판에서 밥 장사했다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집안도 있겠죠. 하지만 저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거 상관없는 집안에 시집 보내시면 되겠네요. 괜히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게 하지 마시고 따님 마음 정리시키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없는 집안이라 반대하신 거예요? 저희 딸이 그렇게 똑부러지고 연봉이 1억 넘는 능력 있는 애라도 저 같은 사람 딸이라 안 된단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아들한테 다른 여자 소개하셨어요? 한 번만 만나보면 다신 반대 안 한다고 하셨다던데 그것도 아닌가 보죠. 그건 그냥 한말이죠. 그 애는 저희 집안이랑 오래전부터 알던 격조 있는 집안 아이예요. 죄송하지만 따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희 아들이 지금 새로운 만남에 빠져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만 결혼하면 금방 후회할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는데
그걸 지켜만 보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저는 이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따님 마음 정리나 잘 시키세요. 어디 흙수저 주제 금수저는 안 봐. 제발 다음에는 지 주제 맞는 남자 만나서 속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결혼하라고 하세요. 흙수저? 그런 흙수저한테 목매는 그 집 아들은 뭐야? 지금 당신이 우리 딸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그 잘난 금수저 아드님이 우리 딸 아님 죽겠다고 며칠 전에도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비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싫다는 내 딸 붙들고 울고불고 하는 건 당신 아들이란 말이야. 당신이나 똑바로 전해. 금수저든 다이아몬드 수저든 내 딸 속이고 엄마한테 휘둘려 다른 여자 만나는 마마보인 우리도 싫다고.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말라고. 뭐라고요? 이봐요. 저는 분해서 씩씩거리는 여자를 남겨두고 그 길로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그 여자와 더 얼굴 맞대고 있다간 육탄전이라도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딸을 만나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렸어요. 오늘 박서방, 아니, 네가 만나던 사람 어머니 만났어. 그런 집구석엔 네가 간다고 해도 이젠 내가 보낼 생각이 없어. 그러니 그놈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던 상대도 하지 마. 알겠어? 알았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죄송해요. 좋은 소리 못 들으셨죠? 너 같은 보석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니 어쩌겠니. 똥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더러우니 우리도 피해야지. 너는 괜찮은 거지? 괜찮아요. 뭐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뿐인가요?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금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네가 안 들어도 될 소리나 듣게 하고.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데. 아니에요, 엄마. 나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집구석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이라도 파토난 게 다행이지. 난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생각할래. 그러니 엄마도 잊어버려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마음을 잡은 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한바탕 화분한 남자의 엄마가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그 뒤로 남자는 저희 집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저희 모녀에게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잠잠하던 남자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였답니다. 그날 저는 일 때문에 회사에서 정신없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급한 목소리로 딸이 전화를 걸어온 게 아니겠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금? 병원이지. 오늘 병원 오는 날이라고 했잖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응급실로 가보세요. 지금 상원 씨가 거기 실려갔나 봐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병원에. 네, 저도 지금 가는 길이에요.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딸은 전화를 끊었고 저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통 상처투성이인 예비사위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았죠. 옆에서 아들을 안고 오열하는 그 엄마의 모습도 보였네요. 저는 천천히 그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저를 발견한 예비 안사돈이 깜짝 놀라며 소리치더군요. 아니, 댁이 왜 여기? 성훈아 정신 좀 차려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고가 있었나요? 당신이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굴란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당장 저리 가요. 이게 다 당신 그 잘난 딸년 때문이야. 애를 얼마나 훈련했으면 그 착하던 놈이.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제가 부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깍듯하게 말했어요. 이 사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흑 병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주시고 가능한 빠르게 필요한 처치 좀 해주세요. 그때 저희의 대화를 듣던 예비 안사돈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린 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요? 놀라셨어요? 그래요. 나 이 병원 이사장이에요. 우리 딸이 워낙 돈 자랑할 줄을 모르는 애라 그 애도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요. 대체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몇 달째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술만 퍼먹더니 인사불성이 된 채로 시안이를 보러 가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사고가 났어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데. 네?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병원장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장님, 일단 필요한 검사는 다 했고 응급수술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수술방이 없어서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 시간 여유 있는 수술을 좀 미루고 응급수술 먼저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감사해요. 수술 끝나고도 잘 부탁해요. 회복 잘 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비 안사도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통곡하며 저에게 연신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딸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도 저희 예비 안사돈처럼 깜짝 놀라셨나요? 저는 가진 것 없이 서울에 올라와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30년의 세월을 보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 있더군요. 이런저런 사업을 하며 건물도 여러 개 가지게 됐어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한번 기반을 닦아놓으니 재산 불어나는 것에도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헌데 그렇게 돈이 생기자 저는 이상하게 어려웠던 옛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너무 가난해 아파도 병원 치료 한번 변변히 못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오랜 기간 앓다가 돌아가신 형부 생각도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못 받아 떠나버린 남편도 생각났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네요. 없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요. 그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병원을 개설하고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려운 형편의 환자들을 후원하며 치료를 돕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소원하던 병원을 개설하게 됐지만 저와 딸은 이러한 사실을 밖에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일부러 숨기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대놓고 말하지도 않았죠. 그러니 예비사위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자존심 강한 딸도 집안을 빌미로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시댁에 이 사실을 밝히기 싫었던 것 같더라고요. 병원 이사장 딸이라는 배경 말고도 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읽어낸 것들에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저희의 속내를 알 길이 없던 예비 안사도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사과를 했습니다. 하긴 반대를 해도 좀 했어야죠. 저에게 개거품을 물면서 막말을 해댔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수십 번 하더라고요. 다행히 예비사위는 수술을 잘 끝내고 의식도 회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 일주일 후 문병을 간 저에게 안사돈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아들이 다리를 못 쓴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담당 의사한테 못 들으셨어요. 경추에 손상을 입어서 신경이 다친 모양이에요. 어쩜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이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보니 재활이 중요하다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쟤 운동하는 애예요. 걷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골프를. 운동하느라 들인 노력이랑 세월이 얼만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생명에 지장 없이 잘 깨어나 준 것만도 감사해야죠. 내가 벌을 받은 거예요. 시연이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면서 결혼 반대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망가졌을 리가 없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예비 안사도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후했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 후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예비사위는 절망했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딸이 곁에서 힘을 주며 재활의지를 돕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서문이한테 아직 마음이 있는 거니?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아니야, 엄마. 나는 한 번 엇갈린 인연에는 미련 없어요. 그냥 서문 씨가 그렇게 된 게 내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내가 말이라도 제대로 들어줄 걸 너무 매몰차게 밀어내서 그런가 싶어서 말이야.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마음 없어요. 서문 씨한테도 분명하게 말했고요. 그리고 나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소개할 거야. 그래. 알았어. 엄만 너 믿어. 이번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 알겠지? 결국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딸의 결혼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났습니다. 헌데 예비사위가 퇴원을 할 때까지 그 엄마는 저희 딸에게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딸의 단호한 태도에 실망하며 자기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쓸쓸하게 병원 문을 나서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딸은 새로운 인연에 푹 빠져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아주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딸을 믿어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힘들었을 저희 딸도 그렇게 저를 의지하고 믿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이번에는 저희 딸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연애를 하도록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